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경찰의 경찰국 신설 그리고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된 경찰들의 반란 양상을 보면 말이죠,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대로, 또 이 반란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은 인물들대로 서로 브레이크 없는 두 열차가 충돌하는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지금 이제 문제는 대기 발령된 이 징계 조치, 이거를 처리하라.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징계를 처리하라. 이게 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윤희근 후보자는 방금 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절대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 이거는 12.12 사태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12.12 사태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불법 쿠데타이기 때문에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2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경찰들의 반란 사태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도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홍준표, 조혜진, 이런 많은 또 성일종, 이런 또 이 당직자들이 일제히 반박문을 내놨고요. 굉장히 강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것임을 거듭 반복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은요, 본래 이번 주 주말에 경위 경관급 반란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사태가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느냐가 변수가 되는데, 현재로서는요,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파업과 마찬가지로 둘 다 강경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감, 경위, 이런 이 초급 간부, 중간 간부층들의 이 반란 사태가 실제로 실제화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이제 경찰의 이러한 집회에 관해서는요, 이 반란 집회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경찰 이러한 집단 반란을 두고 검찰이 집단 반란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왜 이렇게 시비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때는 검찰총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는 모두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통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랬기 때문에요, 이 반란의 성격이 근본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이런 인식의 틀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반면에 이번에 이 경찰의 반란 사태에 관해서는요, 이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법치주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은 말이죠, 이 국가기관 중에 군을 빼놓고선 유일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경찰인데, 이런 경찰이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집합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뭐 이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할 것이다 라고 한 이후에 지금 정부 여당의 강도가요, 상당히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이상민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한마디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한마디 했고, 그 다음에는 오후에요, 이 박범계 질문을 받고 또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하나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삼영 이번에 주도한 서장에 대한 이 징계 문제에 관해서는 그거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징계 문제는 이 경찰청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입할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경찰국 신설,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그동안에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에 밀실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려고 해서 이 두 수사기관의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이, 그리고 독립성이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폐쇄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그 공약을 이행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는 경찰 권력의 비정상화를 통제하는 기구가 없어져서 이거를 통제하는 기구로 경찰국을 신설한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법무부의 검찰국을 통해서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의 통제는 기재부의 세제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하던 즉 견제와 균형의 입각에서 통제를 하던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경찰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속해 있는 기구가 말하자면 행안부 장관의 소속하로 바뀌는, 즉 이 소속 기관만을 달리하는 것 뿐이고 기능은 똑같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라고 관련 규정과 이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국 신설의 배경을 두고 이 과거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찰서장들의 반란 집회는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당위성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12.12 쿠데타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이 반란 행위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직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민 장관의 오늘 언론과의 질의응답 20분짜리 여기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요, 중간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해산 명령에 불복종하고 위반했다, 이 얘기는 군으로 치면은 우이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거나 똑같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복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요, 일반 공무원의 집단 행동과는 근본을 달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경찰관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거야말로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12 쿠데타, 지금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지만은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의 상부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러한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국회에서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선 유삼년 총경 징계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그리고 쿠데타에 준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이 경찰 간섭 통제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가 전부 다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고 지휘할 권한도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상민 장관의 이런 징계 그대로 이제 경찰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징계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법률적으로는 없지만은 경찰청 후보자가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요. 더군다나 계급이 총경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총경에서부터의 인사채정권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내 직무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징계 문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행안부 입장 20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일 큰 것이 12.12 사태와 같은 그런 엄중한 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요, 이번 이제 회의가 회의를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라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이상민 장관이 보는 점은 이번 총경회에 참석한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특정 출신이다. 즉
경찰대 출신들이 결국은 이 집단적 행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또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도 행안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상으로 보면 1년 이하로 돼 있지만은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분 문제까지 거론한 걸로 보면 이 행안부 즉 이 정부의 이 징계 그리고 강한 법적 처벌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유산균 총경은 이러한 이상민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요 강력히 반발하는 그러한 언론 인터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는 검찰 중립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하고 권위를 높여서 경찰력을 통제해야 되고, 이 지금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안부 소속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어디 소속으로 높이느냐, 총리실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 장관이 이런 경찰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에 대한 압박과, 즉 불합리하고 이 불법적인 압박과 통제가 되고, 총리로 가면 높아지면 아니냐. 자, 총리는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요. 행안부 장관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해요. 같은 당정체제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리로 높여가면 경찰 압박이 아니고 행안부로 가면 경찰 압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삼영 총경의 인터뷰 내용, 이게 바로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비판을 위한 비판, 반란을 위한 반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 날 이런 경찰국 신설 시행령 안 하고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이 공포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과 관련해서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령에 대해서는요, 시행 저지를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하나회라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심하게 갖다 붙이고 있다. 반발 분위기를 평가철회하려고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배경이 이 경찰에 대한 이 압박과 통제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밝히고 있잖아요. 경찰을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치 권력이 경찰력을 장악하려는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자, 경찰력을 누가 됐든지 간에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말라. 그러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검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 분립에 있는데, 그 분립이 뭐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정치 권력, 이 장악력을 아예 없애야 되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해서요, 초헌법적 기구가 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유삼영 총경의 인터뷰 내용은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맞받아치는 성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또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경찰국 설치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쿠데타적이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거 경찰국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란한 것은 12.12 사태의 사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네를 갖다가 이렇게 쿠데타로 보는 거,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의 행안부 안에다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 더 쿠데타적이다. 그래서 더 쿠데타적인 것을 막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쿠데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막는 반쿠데타적인 행위다. 이러면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국 설치가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야, 이런 이 발상과 인식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만큼 대단히 이 경찰국 신설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대기 발령 조치 한 거, 감찰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대기 징계 조치를 통해서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 경찰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국 신설하면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할 것 아니냐. 이런 거를 눈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 3차 경찰서장 회의도 고려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보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가 총경회의 이거는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요. 추가적인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꼭 이 본인에게 즉 유삼영 총경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감경위 회의 여기에 대해서도요. 일부 후배들이 다칠까 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경찰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나선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요.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몰랐는데 얼렁뚱땅 속전속결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스톱을 하라. 그리고 안 되면 여론을 환경이다 해서 서장 회의를 한 건데 이렇게 많은 경찰이 호응할 줄을 몰랐고 또 언론 관심도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는 다시 한번 치안본부 때 충분히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경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피바람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옥수수 먹어가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러한 유삼영 총경의 반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윤희국 후보자가 이러한 유삼영의 위반 징계는 바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라고 징계 방침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서장이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대기 발령을 낸 것이다. 대기 발령을 낸 것이고 이미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전에 모임 자제해달라. 그리고 회의 도중에도 중단하라. 이렇게 하고 또 참석자들이 그대로 강행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시도 제대로 지시 자체를 거부하고 또 전달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지시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찰국 인선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 경험이 많은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중대사안 경찰수사 지휘 발언에 대해서는요.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상민 장관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이 정교모 전국 교수 한 6천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 경찰의 집단 반란 사태에 관해서 이거는 정치 경찰, 특히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의 반발이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국 신설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정치 경찰이 이런 반국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말이죠. 아주 이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정치국가의 반국가 행위고 이거 특정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경찰대를 폐교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교모 이런 입장을 보면요 현 사태는 정보 수사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이 집단을 통제하기 집단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행위다. 검수한 바의 우연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이 반국가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비판을 하면서 정보, 수사, 물리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커질 대로 커져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그리고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경찰대 폐교가 답이고 무소 불위의 공안기관이 돼가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방안,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요, 레닌, 스탈린, 히틀러와 무솔리니 등 일당 독재 권력 유지 수단으로 경찰을 활용했는데, 행안부의 경찰국이 경찰을 도구할 우려보다는 거대 공권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 위에 절대 공안기관으로 군림할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경찰 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장들 한 67, 70%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검관과 경위도 지금 경찰 내부에서요, 경찰서장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영향을 조금 받고 있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관련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합까지 보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반환할 때, 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박범계에 대항할 때 그런 이제 화환을 많이 보내서 격려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따라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근조 화환까지 보내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제 방송을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